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우리가 조금은 조심히 봐야 되는 그러한 종목들을 판단하는 큰 틀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 그 세 가지 기준, 좀 큰 범위의 내용들인데 이 부분만 우리 선생님들이 지킨다고 한다면 분명히 계좌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그 전에 간단하게 보유 종목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현금 비중을 조금은 계속해서 들고 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종목 수가 좀 늘어나서 현재는 한 종목을 더 추가해서 7종목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주식이 좀 잘 될 때 조금은 조심할 필요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2.32% 5일선을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 55,000원대 이 55,000원대를 지켜주면서 이 전고점 라인과 그리고 5일선을 만나는 그 지점을 저점으로 장 후반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2.32% 상승하였습니다. 또 하이트 진로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5일선 그렇죠? 우리 한번 이틀 전 영상이었나요? 이렇게 전고점대에서 이제는 전고점도 강하게 그 전날까지 돌파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5일선을 일단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오늘 4.62% 상승 참 좀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KG 이니시스 아래 꼬리를 만드는 그런 1.37%까지 하락이 나왔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금 끌어올려서 이 파란색 5일선을 지켜준 채 이렇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0.23% 상승 그리고 GS 리테일 이렇게 금요일날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 5.37%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쵸? 제가 웃음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60일 이평 저항선도 상향 돌파를 해서 현재는 지금 전고점 라인 이 가격도 오늘 돌파를 했었죠. 그렇죠? 이 윗꼬리까지 39,400원도 오늘 돌파해서 오늘 39,600원까지 찍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좀 밀려서 이 전고점 라인 윗꼬리를 살짝 이탈한 채 이렇게 마감한 GS 리테일 5.37% 상승 그리고 한국전력도 5일선을 살짝 이탈했었지만 장중에 다시금 회복을 해주면서 1.38%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25,0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지 라인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25,800원인데 25,000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격 가격 그리고 이 전고점 라인대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25,000원을 계속 지켜주는지 요거를 체크를 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도 1% 상승 유일하게 하락한 종목이 요 한국행 컴퍼니 0.97% 하락했는데 일단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좀 낙폭을 줄여서 아래 꼬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5일선을 일단 회복한 채 이렇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한 종목은 우리 어제 살펴봤던 종목 중 이 SPG라는 종목 현재 6.25% 상승하였는데 저는 1.47% 이렇게 상승을 갖고 있는 채 이 종목을 오늘 이렇게 전고점도 돌파를 이렇게 한 상황이어서 오늘 이렇게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7종목을 상당히 지금 많이 들고 있고 좀 주식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은 흥분을 좀 가라앉히면서 기분은 솔직히 좋지만 또 너무 많이 비중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이 접근하면 위험한 종목의 큰 범위로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 야 이런 종목은 접근하면은 손실이 커지거나 또 수익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 뭐 작은 부분까지 합하면은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러한 기준들은. 그런데 큰 틀에서 이 세 가지 기준 이것을 한번 보면은 먼저 역배열
우하향 하락 추세 중 구간에 있는 종목, 이것은 일봉 차트든 단타를 하기 위한 분봉 차트든 다 동일합니다. 역배열에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 왜냐하면은 이 역배열은 계속 주가가 우하향으로 쭉 천천히 내려온다는 것은 매도세의 힘이 지속적으로 강해서 매수세를 이긴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점에서 고점을 찍고, 그렇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고점이 낮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저점도 낮아지는 이런 역배열 추세에 있는 종목이죠. 이건 비단 이런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도 이런 역배열 추세를 일단 한 파동의 상승을 크게 만들었다면은 이런 역배열도 충분히 항상 모든 종목에는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데서 역배열인 종목을 내가 굳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 그렇죠. 왜냐하면 매도세의 힘이 지속적으로 강해서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또 저점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금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매수하면은 손실을 계속 키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배열을 정배열로 또는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부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저점을 만들고, 그리고 고점을 높이는 시도를 위한 시간,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역배열인 종목 중에서 지금 저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낮아지고. 그런데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는 이런 모습이 또 나와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점을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저점. 그리고 나서 이젠 전에 만들었던 이런 고점들도, 그렇죠? 1차 이런 고점도 회복해주는,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이런 움직임,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역배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V자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가가 이렇게 계속, 주가가 이렇게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빠지다가, 그렇죠? 이렇게 빠지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V자 반등, 급격하게 저점을 찍고 이렇게 V자 반등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은 이것은 아주 드문 경우죠. 무슨 큰 호재가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노리고 이러한 역배열인 종목을 매수한다? 상당히 확률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무슨 얘기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이런 데다가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참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차트를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몇 개월 만에, 그렇죠? 또 이 긴 시간 동안 빠진 것이 고점에서 거의 40%가 넘게 빠졌습니다. 41%. 그렇죠. 20%, 30%씩 이렇게 손실을 아는 채 종목을 보유한다는 것,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유했다가 여기서 판다. 물론 그러실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은 대부분은 여기서 이 정도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분할 매수를 떨어질 때마다 했다. 이 정도 돼서 본전가가 왔을 때 대부분 여기서 한번 이렇게 떨구면은 여기서 팔 걸, 본전일 때 팔 걸, 아니면 낙폭이 조금 줄었을 때 팔 걸, 이랬다가 여기서 또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다시 반등했을 때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또 띄워주면은 여기서 이제 팔아야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수해 갖고 떨어질 때마다 여기서 판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결과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역배열인 종목은 단순히 차트가 우하향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매도세의 힘이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일봉이든 분봉이든, 그렇죠? 분봉도 이런 차트가 나오잖아요. 3분봉이든 뭐 1분봉이든 5분봉이든 이런 역배열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일 이평선과 이격도가 크게 벌어진 종목, 이것 또한 일봉과 분봉 차트에서 동일합니다. 제 경험상 이 5일선과 이격이 벌어진 종목은 추격 매수일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알죠. 저거 너무 급하게 오르네. 하지만 지금 사서라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또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 있으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경우 갑자기 이격도를 줄이는 하락이 나왔을 시 저 같은 경우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을 이렇게 하락 추세도 또 5일선과 이격이 벌어진 이런 구간. 그렇죠? 야, 무슨 얘기냐? 오늘도 5일선이 여기 있더라도, 그렇죠? 이런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5일선이 여기 있더라도 오늘 11%나 올랐는데 이거 오늘 샀으면 수익 나는데 뭐 이격이 벌어졌다고 무서워하느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종목도 있고 여기서 내일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 아주 드문 경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인 많은 부분들을 매매를 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것을 다른 종목에도 이렇게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종목을 매매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선을 점프해서 이렇게 허공에서 계속 올라가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냥 누군가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매매하라고 그냥 내비두고 아예 매매하는 것 자체를 이 종목은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매수해야 될 때는 이 5일선을 만나는 지점,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빠른 매수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5일선과 이격을 벌어서 허공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 떠 있는 종목들은 매우 위험하고 손실도 많이 봤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접근을 안 하고, 그리고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죠, 저는 이 수급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들이 집중 매도하는 종목, 개인들이 메이저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은 이런 중소형주, 뭐 1,000억 원 미만, 뭐 1,000억 원 조금 넘거나 이런 개별 테마 종목들이 많겠죠. 그렇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여기는 이런 기관 외국인이란 메이저가 아니라 개인 세력들이 주인인 종목들이죠. 그렇죠? 그러한 종목들은 개인이 세력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을, 그러한 종목들은 이겨낼 수 있겠지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응집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이런 응집력이 있는 메이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100억을 갖고 있어도 10,000명이 갖고 있는 100억과, 그렇죠? 그리고 단 100명이 갖고 있는 100억, 그 100명이 움직이는 100억이 더 응집력이 있고 종목을 집중적으로 올려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왕좌왕하는 그 10,000명이 가진 100억은 어떤 그 중에서 샀다 팔았다는 10,000명 중에 그런 부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응집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돈은 응집력이 있어야 특정 종목을 올릴 수가 있을 텐데 단합된 모습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종목에서는 메이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매우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집중 매도하는 종목들, 그렇죠? 그러한 종목들은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이 참 많죠. 그렇죠?
이렇게 뭐 하이트 진로도 고점을 찍고 이렇게 전형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역배열에 있을 때 이런 메이저들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종목, 이런 종목 사놓고 그냥 붙들고 있으면은 손실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을 이제 더 이상 낮추지 않는, 이러한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는 그런 지점에서 고점을 넘는, 그렇죠. 첫 번째 뭐 고점을 넘는 이런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추세를 돌리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시간을 필요하면서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 일반적인 종목은 이런 수급과 역배열을 동반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지켜보고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또 누구나 알고 있는 이렇게 접근하면 위험한 종목의 큰 세 가지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 매매를 했을 때 일치시키는 것, 행동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조금은 넓은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 이것만 잘 지키고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은 분명히 조금은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